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영원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만큼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망 희망 경제 TV 5번째 문제, 유동성, 즉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정답은 영상의 마지막에 공개시켜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극복해왔으며, 유동성이란 무엇이고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의 세계 국가들의 재난지원금을 보면, 미국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 5월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는 500달러로 2조 2천억 달러를 지급했고, 2차로 2021년 1월에는 성인 1인당 600달러로 9천억 달러를 지급했으며, 3차로 2021년 3월에는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했는데요. 이것을 모두 합하면 총 5조 달러로 원화로는 5,625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일본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으로 25조 6,914억엔, 2차로 31조 9,114억엔, 3차 19조 1,761억엔, 총 약 77조엔, 원화로는 816조 원이 사용되었으며, 독일은 1,560억 유로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이 중 500억 유로가 즉시 지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의료 시스템 지원과 예비비로 사용되었는데, 원화로는 약 208조 1천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0년 5월 14조 3천억, 2020년 9월 7조 8천억 원, 2021년 2월 9조 3천억, 2021년 19조 5천억으로 4차례의 재난지원금 총 50조 9천억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부동산 시장은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 3월 기사 내용인데요. 시중 통화량 3,313조에서 1년 새 330조 불었다. 이렇게 시중 통화량이 10%가 증가했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10% 줄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유동성의 증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은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제는 어느덧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주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한 것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과잉 유동성과 과잉 통화 공급에 의한 수요 인플레이션에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M1 협의 통화와 M2 광의 통화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M1 협의 통화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등으로 현금 통화,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 시계금을 말하며, M2 광의 통화는 M1 협의 통화 더하기 만기 2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내 사용 가능한 정기의 적금, 시장형 금융상품과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기타 예금 및 금융채권 등을 말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M1 협의 통화는 1995년 1,020억에서 2020년 1조 1,980억으로 11.7배가 증가했고, M2 광의 통화는 3,700억에서 2020년 3조 1,990억 원으로 8.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유동성은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이나 부동산, 금 또는 실물 자산 등으로 빠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 자금이 되는데요. 실제로 유동성 증가에 따라 국내 주택 가격과 상장 주식 시총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다음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 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2015년 물가지수 100을 기준으로 한 차트인데요.
쌀 2.4배, 자장면 4.4배, 버스요금 8.8배, 고등학교 학원비 4.5배, 돼지고기 3배, 고등어가 4.7배, 라면 3.2배, 사과 5.6배, 소금 5배, 인삼 3.3배, 껌이 4.4배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년 전에는 분식점에서 라면을 1,2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현재에는 김천국에서 3,500원이면 30년간 2.9배가 올랐다는 계산이고 앞으로 10년 후 라면 가격은 4,3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의 땅을 사서 10년 뒤에 팔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공시지가와 건축비 상승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임의로 선정한 강남구 A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평당 446만원에서 2,459만원으로 5.6배가 상승했고 강북구 B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평당 280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3.6배가 상승되었네요.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건축비 또한 평당 277만원에서 661만원으로 2.4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와 서울 아파트, 전국주택가격 매매지수 차트인데요. 서울 아파트는 3.53배 상승했고 전국주택가격과 소비자 물가는 1.9배 정도로 정말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세계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2015년을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한 세계 50여국의 명목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1995년에 비슷하게 시작한 미국과 OECD 37개국, 유로 17개국과 대한민국의 가격 지수가 2019년에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국가 대부분의 주택 가격들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과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빌라도 단독주택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생활용품 등 소비자 물가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니까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유동성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것일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관심했을 뿐 인플레이션은 그 이전부터 항상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은 수명이 다한 화폐의 폐기량 이외에도 민간의 화폐 수요와 일반에 예기치 못한 화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발행준비 자금 등 매년 필요한 화폐의 제조량을 결정하고 이를 조폐공사에 발주하여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결국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유동성 증가 현상을 제대로 들키고 말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유동성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그 이전부터 항상 진행 중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잘 알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망 희망 경제 TV 5번째 문제 유동성. 즉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끊임없이 증가해야 하고 물가도 계속 상승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체제에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실물 자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